죄송합니다. 부담스럽네요. 네. 한 분은 동탄에서 오셨고요. 한 번은 포천에서 오셨어요. 저 원래 긴장 안 하는데 되게 긴장돼요. 그래서.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몇 차월 정도 되셨어요? 아, 신입도 계세요? 네. 혹시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일을 좀 사랑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할 얘기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은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결국 우리 일하는 건 소득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우리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득의 한계가 없는 직업을 좋아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두 번째는 워라밸.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내가 놀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정년이 없는 직업. 요즘에 100세 시대 살고 있는데 요즘에 다들 제가 나이가 좀 이제 50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퇴직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년이 없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성취감, 명예. 중요하지 않나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또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자, 네, 시간 제가 이 책을 좋아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 네, 정말 열심히 듣고 대답 잘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이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네요. 자, 이 책은 보험 설계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책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직업은 무슨 얘기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랜드 시절에 이랜드라는 회사가 신입사원 교육이 되게 빡세거든요. 3개월을 받았어요. 그때 받았던 교육이 제 지금 직업관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을 때 저는 되게 많이 공감했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거에 해당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보험 설계사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장. 이거 기본이 있고요. 그죠? 두 번째, 목돈 마련. 인정하시나요? 단계합 정신 어제 보니까 유리 SM님 또 큰 계약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도 없고 하여튼 목돈 마련. 네. 세 번째, 세금. 부자들한테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분들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건 넘어갈게요. 비과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 비과세 세금 내는 거 알죠? 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좋은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희 딸이 공부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목동에서 학원을 다니는데 요즘에는 서울대반이 없어요. 무슨 반이 있는지 아세요? 의대반밖에 없어요. 다 의대 간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둘 중에 어떤 직업이 좋아요? 그럼 어떤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강의할 필요가 없겠는데.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준비 기간, 의사는 최소 10년 넘게 걸리죠? 더 걸릴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 걸려요? 네. 안 그래요? 네. 투자 비용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죠? 저희 뭐예요? 보증보증 노트북. 노트북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갖고 있읍시다 우리. 연봉은 어때요? 의사 뭐 대충 1억 했어요 제가. 자 근데 요즘에 망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대요. 문을 닫고 싶어도 너무 빚이 많아서 받을 수가 없다는 병원들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의사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 중에 의사도 있고 사촌 동생도 있고 친한 후배들도 있고 제가 딜러하면서 모셨던 고객들도 의사들이 많은데 정말 힘들어하는 고객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연봉 어때요? 뭐 영업부터 시작하겠죠? 많은 사람은 뭐 7억, 8억도 될 수 있을 거고 저는 연봉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수명은 어떨까요? 제가 65세까지 해놨는데 신경외과나 이렇게 수술을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50대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명도 얘네들은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설계사님 몇 살인지 아세요? 94세. KB손해보험에 계세요. 네. 정년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100세대 시대 넘어가니까 100세가 넘어간 설계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죽을 때까지 일할 거니까. 네. 그죠? 근데 의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직업의 가치 얘기하잖아요. 의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치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치료해 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의사한테 돈 주면 다 치료해 주잖아요. 돈이 없으면요? 치료 못 받잖아요. 더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의사가 이 사람들 병원 치료 끝나면 뒤에 삶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 리크루팅 자료예요. 확신을 넘어 사랑으로. 제가 신입사원 때 어떤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지금도 보험에 대한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어땠을까요? 더 많았어요. 근데 제 목표가 있었어요. 무슨 목표가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희 어머니 아버지 어떤 일 하시니 물어보면 보험 설계사요 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고 그런 설계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 보험 설계사라고.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게요? 보험 설계사예요. 저보다 1년 선배. 오늘 원래 오려다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는데 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다고 한번 와보겠다고 했었는데 못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부는 설계사 부부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저희 딸도 설계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제 맘이잖아요. 얘 인생이 있는데 인생 살아보고 안 되면 전 설계사 시킬 거예요. 네. 최고의 직업 아니에요? 뭐 1년에 한 3번씩 해외여행 가고 조금 하면 조금 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사랑해요. 제가 이 일을 여러분에게 왜 얘기해 드렸냐면 고객을 만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마음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고객하고 상담하는 것과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과 저는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 보험 진짜 사랑해요. 찐 사랑해요. 여기 다 크리스천이세요? 네. 저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이제 본론은 좀 들어갈게요. 결국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저희 사업단 대표이신 신경열 대표가 한 얘기인데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할 건 다 DB 영업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다 하시나요? 혹시 DB 영업?
아, 네. 근데 저는 이 DB 영업을 하려면 이 기본기가 없다면 실패할 것 같아요. 아니, 전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 기본기가 DB 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업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5가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TA입니다. TA. 제일 하기 싫죠. 아닌가요? 아, 그죠. 저도 너무 싫어해요. 가끔 전화하면 아, 받지 마라 이런 마음이 아직도 아직 진심으로 아, 싫어가지고 어쨌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제 TA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리려면 어떤 얘기 해드릴 거냐면 MDRT 데이에 갔는데 김미경 강사가 왔어요. 혹시 여러분 MDRT 데이라고 아시나요? 네, MDRT 데이에 갔는데 김미경 강사가 왔는데 강의를 막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강의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김미경 강사의 강의가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그래서 김미경 강사가 그때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할머니들이 자기 강의를 들으러 오셨대요. 3분이서. 그 3분이 목표가 뭐였냐면 해외여행 가는 거였어요. 3분이서. 그래서 김미경 강사 강의를 듣고 바로 행동한 게 뭐였냐면 영어학원에 등록했어요. 네. 왜? 해외 나가야 되니까 영어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셨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했을까요? 아,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영어학원 등록하고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시게 된 거예요. 해외여행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더래요. 근데 이 할머니 분들이니까 사진 찍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사진 찍는 걸 좀 배워서 와서 한번 여행에 가보자 해서 그 다음에도 사진을 찍으면서 여행을 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찍었던 그 내용들에서 본인들이 느꼈던 것들을 적어서 뭘 했냐면 한국에 오셔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김미경 강사가 얘기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김미경 강사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 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어떤 건지 물어봤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영어학원 등록한 거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영어학원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 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건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의 삶, 한 달 뒤의 삶, 1년 뒤의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뭐 뒤통수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왜 TA 하는데 이 얘기 하느냐? 여러분의 TA 한 통이요. 일주일 뒤에 30만 원짜리 종신보험일 수도 있고요. 1년 뒤에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TA 한 통.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TA가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어떤 계약일지 몰라요. 그 한 고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한 계약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수입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셔야 되겠죠? 2번째, 뭐예요? 다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술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술 한 잔도 못 먹어요. 아, 진짜요? 술한 모금도 못 먹어요. 아, 그래요? 그냥 잘 드신다고 해요? 아, 네, 좋아해요. 네네. 자, 술을 새벽 5시까지 드셨어요. 다음 날 일정이 없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제가 보험사에서 하고 네. 사무실 출근해서 5시에 주무실 거잖아요. 아예 잘것 같아요. 네, 그죠?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5시까지 술 드셨어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침 8시에 종신보험 100만 원짜리 계약을 필시할 스케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애초에 술 안 먹을 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100만 원짜리 가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스케줄이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예요.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한 도구라고요. 자, 다음날 스케줄이 없어요. 그럼 뭐 하시는지 아세요? 약속 잡아야지, TA 해야지, 그리고 하루 놀아요. 근데 또 안 잡혔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또 놀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전 경험해봤어요. 네. 이 스케줄러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다음날 3명의 약속이 없으면 퇴근하지 않았어요. TA에서 무조건 3명 잡았어요. 4명을 잡았어요. 왜? 3명 잡으면 꼭 하나 깨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케줄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내가 술 먹고 힘들어도 약속 있으면 움직여서 만나러 가요. 왜? 약속했으니까. 근데 없잖아. 어떻게 돼요? 쉬어요. 한 번 쉬잖아요. 좋아요. 또 쉬어요. 이게 습관 돼요. 혹시 구글 캘린더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그냥 종이 캘린더 보통 쓰시나요? 네. 저도 종이 캘린더 써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은 저는 구글 캘린더를 쓰거든요. 제 옛날 열심히 할 때예요. 지금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비어있는 거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네, 제가 열심히 할 때, 영업 열심히 할 때 이렇게 채웠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제 구글 캘린더에다 항상 고객을 만나고 이런 메모들을 적어놔요.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주소를 적어놓잖아요. 내가 구글 캘린더 이거 클릭하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돼요. 예? 이것만 알아요. 다른 건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구글 캘린더를 되게 좋아하고 내가 이름 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만났던 날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전 저장을 다 여기다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객 주민번호도 다 저장해놔요. 메모하는 데다가. 왜? 내가 급할 때 고객 주민번호 알아야 될 때 이름 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 노트북도 돼요. 바로 핸드폰으로 연동이 돼요. 태블릿도 있으면 패드로 다 연동이 돼요. 이거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시면 한 번 정도는 이제 스마트한 앞으로 이제 종이로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저도 신입 때는 그렇게 했고 중간도 이렇게 해보고 이 맛이 있어요. 종이라는 맛이.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저는 효율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아가는데 이런 건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서 활용. 여러분 혹시 비서 있는 분 계세요? 저 영업할 때는 비서가 있었어요. 무슨 비서였냐면 스케줄 잡아주는 비서. TA 하는 비서. TA 너무 하기 싫잖아요. 비서가 약속 잡아주는 거예요. 돈을 좀 비용을 들여야 되겠죠. 근데 약속 잡아서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냥 나오잖아요. 훨씬 더 그게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업할 때 요즘 잘 안 하니까 제가 안 쓰는데 저 영업할 때는 한 3명이서 비서 1명 쓰고 그 친구가 계속 약속 잡아주고. 그래서 스케줄만 있으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내가 너무 하기 싫거든, TA. 네. 저희 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못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도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시너지 나니까. 멘탈도 안 가고. 또 그 비서가 고객 관리도 같이 해주고. 네.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죠? 네.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루에 몇 명 만나세요? 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DB 영업하기 전에 뭐 해요? 기본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들었던 얘기 한 번도 없죠. 다 아는 얘기죠.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하루에 몇 명 만나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여러분 다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제 동기이고 제가 아는 선배고 후배고 그래요.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인 친구예요. 79년생이고요. 전주에 살아요. 전라도 전주. 어떻게 생겼냐면
양아치처럼 생겼어요. 네. 이 친구가 어디냐면 뭐 컨벤션 해외여행 같이 오게 되면 만나는데 항상 추리닝 쫙 달라붙는 거 있죠. 그거 입고 이거 딱 하고 얼굴은 약간 배영만 아세요 혹시? 저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되게 오래된 친구 있어요. 오래된. 빼짝 말라가지고 진짜 깡패 같아요. 여러분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싫어하죠. 자, 이 친구를 저희 지점에 강의하러 불렸어요. 잘하니까. 제가 못한 사람도 올려주지 않았겠죠? 잘하니까. 강의를 들었는데 저 신입이었던 때였는데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 중에 제일 못해요. 저 새끼도 강의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입인데.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저의 뇌리에 되게 스쳤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자긴 5명 안 만나면 퇴근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MDRT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양아치도요. 이렇게 인상 더러워도요. 5명 만나니까 MDRT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 동기예요. AI 생명 동기인데 이 친구는 하루에 7방 한대요. 이 친구 COT거든요. 야, 어떻게 7명 만나? 말이 돼? 이 친구 또 불렀어요. 제가 많이 부르거든요. 강의 좀 해봐. 잘은 못해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한 고객을 제일 많이 만난 횟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번인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몇 번일 것 같아요? 한 고객을 제일 많이 만난 횟수. 180번 만났대요. 한 고객을요 180번 만났대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늘 신규 고객만 찾으러 다녀요. 새로운 DB만 찾으러 다녀요. 아니요. 내 기존 계약, 또 기고객, 가만 고객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얼굴도 그냥 찍는 거예요. 180번 만나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겠더래요. 거기서 계약도 많이 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해줬대요. 설계사들이 놓치는 게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약하고 나면 안 가요. 고객이 거절하면 안 가요. 자,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동훈이 형은 하루에 9명 만난대. 이분은 POT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고 아직도 인카에 계시고요. 이분 와이프가 얘도 설계사 부부거든요. COT예요. 자,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TOT 하려면 무슨 계약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법인 계약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선배가 그랬어요. 법인 계약 아니어도 TOT 할 수 있다고. 한 달에 100건 해요. 주 목표가 월 100만 원이에요. 주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정도를 무슨 계약 받냐면 이 선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선배 와이프랑도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오한나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뭐냐면 이 선배가 받는 계약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 본넷에서 15,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에 사인한대요. 멋있죠?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예요. 제가 여러분의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실적이 안 나고 내가 좀 더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성과를 내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날지 고민을 하세요. DB를 더 많이 사세요. 그렇지 않나요? 투자하셔야죠. DB값 아깝죠? DB값 아깝죠? 솔직히. 네. 여러분 사업가 아니세요? 장사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보세요. 뭐 내요 매달? 월세 내잖아요. 저 월세라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거 늘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과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저 장담할게. 우린 만나면 계약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안 만나니까. 안 만나니까. 그죠? 혹시 이거 아세요? 네. 혹시 W 하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자, 여러분이 보험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세요? 죄송해요. 술 안 좋아하시는 분. 예. 네. 가장
가장 힘들었을 때요? 네. 민원 먹었을 때. 민원 먹었을 때. 아, 그것도 힘들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혹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세요? 네. 아, 안 힘드세요? 네. 네. 저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제가 보험업계에 와서 2달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영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영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논 것도 아니에요. 저 열심히 일했는데 계약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 나랑 안 맞아 이건. 다른 일 해야 되나? 이런 찰나에 어떤 행동을 하나 했더니 갑자기 자신감이 막 뿜뿜하면서 기존에 못했던 전화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뭐였을까요? 아니, 제가 8만 원짜리 안보만 하나 계약했더니 자신감이 막 뿜뿜 올라와요. 청약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공감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계약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자, 그걸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주 청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럼프가 올까요? W 힘들어요. 그런데요, 계약을 2달 못하면요, 뒤질 것 같아요. 아, 진심. W 힘들거든요. 근데 계약 2달 안 하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최소 1W, 일주일에 한 건 계약하는 거, 일주일에 운전자 보험이라도 한 건 계약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슬럼프가 저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덜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이 굴곡이에 갭이요, 좀 줄 거예요. 그래서 W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원수사들 3W 되게 많이 해요. 저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이 1W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안 하면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여러분 스스로 1W 목표를 가지고 한번 계약을 빨먹지 말고 해보세요.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내가 계약하는 것도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3W 500주, 600주, 1000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계약하는 게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1W 이상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다 재수 없으신가요? 네. 운이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아, 긍정적인.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것도 뭐 여러분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운이 좋아야, 아니, 움직여야 뭐 운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운이 생길까요? 제가 하나 삽입 안 했는데, DB 영업을 땡땡 찾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드릴게요. DB 영업은요, 땡땡 찾기라고 생각해요. 땡땡 2단어 뭘까요? 땡. 약간 비슷비슷한데. 땡땡 찾기. 땡땡 찾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패스하겠습니다. 다 드리긴 할 거예요. 저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DB 영업은요, 정말 내가 좋은 고객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참 웃긴 건요, DB 영업 해보시다 보면 진짜 안 만나지는 고객이 있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꼭 그런 고객을 만나잖아요. 계약이 나와요. 그런데 전화 TA했는데 오세요. 이런 사람들은 또 계약이야. 인정하시죠? 저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보물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돌아다녀야 보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돌아다녀야 여러분의 운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결국은 많이 만나러 다녀야 되고요. 많이 전화해야 되고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기본기가 없이는 저는 대기업 영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다 거들될 거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조정우 씨, 지금 몇 분이죠? 제가 이러다가 한 2시간 하겠는데? 네. 저 10시부터 했어요? 50분이 되셨어요, 벌써? 네. 프로스펙팅 어디까지 해봤니? 제가 이제 그 프로세스 7단계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제일 고민되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이거잖아요. 그죠? 뛰어났으니까. 네. 저는 이 단계들마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적. 단계들 제가 오늘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딱 2개만 할 건데,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있는 프로스펙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게 목적이에요. 이유리 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죠. 그죠?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제가 이거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자, 제가 가망 고객 발굴 프로스펙팅, 여러분 여기서 하는 거 뭐 있어요? 네.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여러분? 프로스펙팅은 다 해야 돼요. 자, 이건요, 왜 우리가 이걸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바로 계약이 나와요. 오늘 만나서 운이 좋으면 이틀 뒤에, 하루 뒤에 계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동창회 하시는 분 계세요? 동창회 없어요? 네? 그죠? 저 때문에 13년 전, 12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개설됩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왜 만들었을까요? 계약 받으려고. 지금 남자 8명이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그때 모임 만들어서. 근데 제가 신입 때 동창회 갔는데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새끼를 계약해야 되지? 내 눈에는 온통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저기 돈 있는 것 같은데 쟤한테 한번 해볼까?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갔는데 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용기 있게 말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난 여기 와서 절대 보험 얘기 안 하겠다. 대신 그 시간이 나한테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를 발견했던 시간들이었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참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성실하게 항상 참여했고, 그러다 보니까 총무도 하게 되고 회장도 하게 되고 됐어요. 참 웃긴 건 그 초등학교 동창 8명이 저한테 보험료 지금 얼마 내고 있는지 아세요? 800만 원 내고 있어요. 800만 원. 최근에도 지난달에도 100만 원짜리 단기납 종신을 한번 저한테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세요. 제가 성실하게 노니까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 우리 보험 좀 봐줘. 한번 예화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로 계약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친구였어요. 한윤상이라는 친구인데 진짜라니까 제가 이름을 공개까지 할게요. 혁지야, 우리 엄마가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있는데 이 아줌마는 맨날 와서 깼다 넣었다 하는 것 같아. 한번 봐줘. 그래서 봤거든요. 20년 관리하셨대요, 그분이. 근데 가장 오래된 계약이 2년 됐어요.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걸 다 갖고 왔습니다, 제 계약으로. 제가 나쁜 짓 한 건가요? 아니, 구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 얻어서 그 친구가 또 소개해주는 분들, 소개 빼고 800이에요. 소개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 친구들은 이제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했었냐면, 저희 이제 제 나이가 되면 혈압당뇨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번에 혈압당뇨 좋은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나 해줘. 니네 비가타 통장 있냐? 그런 거 없는데? 야, 이거 괜찮은 거니 하나 해. 알았어, 나 해줘. 이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소개도 해주고. 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동창회.
당근 동호회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전 책을 되게 싫어해요. 만화책도 싫어해요. 읽는 게 싫어서. 전 읽는 거, 그런 거 싫어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뭘 하냐면 장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회사 입사해서 지금까지 독서 모임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책을 보여드린 이유는 책 읽으면 좋아요. 근데 잘 안 읽게 돼요. 항상 새벽에 독서 모임 있는 날 전날 다 읽어요. 항상. 지금 못 읽어서. 그렇게 해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어서 동호회를 찾다가 당근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저희 모일 데가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다 초청을 해서 당근 동호회 독서가 모임이 되게 시작했어요. 저 거기서도 한 1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 해보셔야 돼요. 개척, SNS, 당연히 지인이고 당연히 동창회, DB, 블로그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프로스펙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오늘 주제죠. 뭐예요? 우리가 DB를 왜 구매하죠? 계약 받으려고 하잖아요. 계약 받고 끝인가요? 아니요.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죄송해요. 계약만 받고 끝나면 이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계약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뢰를 이용해야죠. 자, DB 영업의 핵심은 저는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 사죠.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그죠? 이게 나왔네. 네. 그 소개 얘기는 잠깐 해볼게요. 이일일 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제 방식이니까. 자, 소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약받고 고객한테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하는지.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빨리 옮겨가기 위해서 소개해주세요. 집에 가요. 그러지 않아요? 혹시라도 뭐 딴 얘기 할까봐 막 불안하고. 왜요? 저도 그런 경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또 딴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개 얘기 못하고 막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개를 어떻게 받는 게 중요한지 제가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고객의 머리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혹시 제일 친한 친구분이 누구세요? 물어봐요. 그 사람 머릿속에 사람을 생각하게끔. 혹시 가족, 형제는 몇 명이 있으세요? 머릿속에 생각이 되잖아요.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잡, 그냥 우리가 막 소개 좀 해주면 안 돼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늘 점심 누구랑 드셨어요? 저 그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구체적으로 그분한테 머릿속에 누구를 소개해 줘야 될지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고객관리 최고의 고객관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보상. 네. 최고의 고객관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그랬어요? 역시 일 오래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최고의 고객관리. 그리고 이제 보상도 해주면 더 좋겠죠. 그게 최고의 고객관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최고의 고객관리 하려면 제가 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이 소개해 주셔야 제가 일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고객의 의무예요. 죄송해요. 고객님께서 고객 관리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저한테 소개해 주셔야 제가 일 오래 할 수 있죠.
당연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 진심으로. 아, 저 일 못해서 그만두면 고객님이 제일 피해 보시는데 당연히 소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가스라이팅도 좀 들어갈 수 있고. 제 말이 틀린가요? 맞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소개 요청지 있죠? 혹시 쓰세요? 아마 안 쓰실 거예요. 네. 소개 요청지 이제 처음 신입 때 어떻게 하냐면 선배들이 가라로 막 써줘요. 그래서 일부러 고객 앞에서 막 넘겨요. 당연히 소개를 이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이건 제 고객님들이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의무세요. 그리고 소개 요청을 받는 거예요. 이 의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중구. 중구 씨를 소개해 주신 분이 정현 씨고요. 정현 씨를 소개해 주신 분이 유리 씨고요. 유리 씨를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소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고객한테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네. 보험 설계사를 고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계약하고 연락을 잘 안 하게 돼요. 딴 얘기 할까 봐. 저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가 이제 지점장을 할 때, 언스에서 SM을 할 때 제가 이제 CIS를 불렀는데 그 친구가 애지금융 출신이었어요. 근데 저 때는 애지금융이 약간 젊은 애들 막 시켜놓고 막 강하게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약간 그런 뭐랄까요, 좀 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쟤네들 좀 약간 사기성으로 한다, 그림 그린다, 막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저랑 얘기하는데 저 궁금했어요. 니네 어떻게 영업을 이렇게 잘 성과들이 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계약을 받으면 고객을 2달 안에 5번을 무조건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거리들을 조금한 걸 만들어서 5번을 만나서 소개 요청을 한대요. 자, 소개 요청 몇 번까지 해보셨어요? 제가 소개 요청 강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5번 하면 소개 요청이 나온대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애지금융 애들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졌어요. 왜?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있죠. 나오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으면. 아까 제 친구 얘기했죠. 몇 번 만났다고요? 180번 만났다고요.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저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저도 시스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소개받고 계약하고 5번을 한번 2달 안에 만나보세요. 뭐 짧게는 한 달 안에 3번을 만나던 여러분들이 그런 구상을 해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요청을 꼭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 양식지. 제 소개 양식지 보여드릴게요. 고객의 3대 의무 보이죠? 자, 전 이거 고객 읽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선 저 김혁재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계약 유지 의무. 실현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월급이 오른다. 그럼 날 불러야지. 그건 의무예요. 왜? 너 오래 해야 되는데? 3번째, 뭐래요? 본인 김혁재 지점장의 주요 업무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뭔가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둘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막 써있죠? 한번 쭉 읽어볼까요?
고객님들 이거 읽혀요. 왜요? 이거 다 드릴게요, 여러분. 네. 네. 소개 받으세요. DB 영업의 핵심은 뭐예요? 소개예요. 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DB 사야 될 거예요. 앞으로 DB 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누구나 장담은 못하겠지만 전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고객을 확보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정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문가 계시잖아요, 저기 전문가. 소개의 달인. 네, 다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번 하실 거예요. 네. TA.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TA 목적은 뭐예요? 만남이죠. 저 신입 때는 무조건 TA 하라 그랬어요. 전화하라. 문자, 그때 카톡이 없었나? 하여튼 카톡 있었나? 하여튼 문자, 카톡 이거 하면 욕 뒤지게 먹었어요. 무슨 그런 거 하냐고. 지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저는 전화도 그렇고 뭐 DM이든 카톡이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DB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카톡 남겨놓으세요? 근데 또 전화 안 하시나요? 언제 해요? 자, DB 전화 안 받는 경우 요즘 많죠. 부재. 자, 전 어떻게 하냐면 평일날 오전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럼 평일날 오후에 전화 한번 해봐요. 또 안 받아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토요일날 아침 오전에 한번 해보세요. 희한하게 토요일날 잘 받아요. 출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오후에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계속 사이클링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문자도 뭐 답도 안 해요. 저는 연속 5번 전화해가지고 끊어버려요. 연속 5번. 그럼 부재중 5통 와 있잖아요. 그럼 전화 와요.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자, DB 얼마 주고 사세요? DB 얼마 주고 사세요? 여러분 돈 안 아까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계약일 수도 있어요. 그 안 받는 사람이 진짜 묻혀있는 보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그 아까 신동훈이라는 선배가 신동훈이라는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는요 고객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고객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런 집요함이 좋은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보세요, 진짜. 5번 전화 오면 좀 많다면 3번만 하세요. 3번만 전화 오면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약속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뭐 평균 DB 값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본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계약이 나왔다. 대박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나 지난번에 지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3번 전에 전화 왔다. 계약 받았다. 니네도 해라.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제 강의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 좋은 것들만 해주려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엑기스들만 지금 갖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저 우아기 좀 복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답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 마이 버리시면 안 돼요? 젊어 보이셔.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하는 마인데. 자, 답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13년째 이 보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깨달은 지.
설계사의 가장 큰 오류는 뭔지 아세요? 고객한테 전문성을 드러낸다고 해서 굉장히 유식하게 멋있게 설명한다는 거. 고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은 척 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니까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만큼 쉽게 내가 고객을 상담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쉽게 상담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시고 나누셔야 돼요. 제 말 맞나요? 고객을 이해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네? 예시 또. 네. 제가 제 10년 노하우 스크립트를 여러분 다 드리고 갈게요. 근데 네. 여러분 읽어보잖아요. 웃겨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설명을 한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저 고객 만나면요, 뭔 얘기하냐면요, 갱신연하고 진단비에 대한 얘기만 하고 끝나요. 이거 고객 만나기 전 항상 AP를 이걸로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안 보이죠? 화질이 좀 안 좋네요. 고객님께서 보험을 왜 가입하시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요. 왜 가입하세요? 왜 가입하세요? 보장받으려. 언제? 큰 돈 들어갈 때. 그죠? 그러면 질병이 많을까요? 상해가 많을까요? 고객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100을 기준으로 몇 대 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요, 95대 5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통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상해는 싸니까. 그렇게 고객한테 얘기하면,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 내가 계속 질문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95라고 했는데 감기 때문에 제가 보험 드는 걸까요? 아니죠. 어떤 것 때문에 보험 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막 생각해요. 그리고 답을 해요.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 나의 상담에 따라오는지 계속 체킹이 돼요. 이걸 다 하면 오늘 못하니까 이거 제가 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진단금 설명할 때예요. 여러분도 진단금 설명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우리가 암에 대한 부분에 진단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진단금은 왜 필요해요?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네, 생활자금은 두 번째. 네, 첫 번째 뭐예요? 병원비!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의료보험 잘 돼 있어서요, 나라에서 한 95% 해주고요, 나머지 5%는 실손으로 되는데 치료비가 필요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고객이라면. 그러네. 자, 그런데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암보험 얼마 정도 갖고 계시냐고. 왜? 이제 죄송해요.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부부 관계 좋으시죠?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자,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죽으라고 하죠. 여기 있는데 관계가 좋다라면, 대부분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다라면 병원에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일반 치료가 있고 신기술 치료가 있고. 자, 일반 치료는 부작용도 있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린대요. 근데 신기술 치료는 어때요? 부작용도 별로 없고 완치돼서 빨리 일할 수 있어요. 고객님 어떤 치료 받으실 거예요? 물어봐요. 어떤 치료 받아요? 100% 신기술 받아요. 자, 그런데 신기술은요, 의료보험이 안 되고요, 실손도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진단비를 가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하셨죠, 뭐였죠? 자, 생활비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공감이 될까요?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쓰세요? 네, 한 300만 원 쓴다고 할게요. 네, 300만 원 써요. 자,
한 달에 생활비 300만 원 쓰는데 암에 걸리신 분들이 80%는 실직한다고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제가 PT도 드릴게요. 80%는 실직한다고 해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집중해서 치료해서 2년 만에 우리가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년 걸리는데 2년 만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생활비 필요하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2년이면 얼마예요? 자, 이 7,200을 내 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고객 보험 증권을 봤어요. 메리츠 화재, 저 메리츠 화재 쓰거든요. 진단비가 3천만 원 있네요. 그럼 고객 느낌이 어떨까요? 아, 부족하구나. 제가 당신 암 부족하니까 추가하셔야 돼요. 라는 것과 내가 느껴서 아, 부족하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갱신형 다 아세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다 비갱신형 좋다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갱신형 좋은데 갱신형이 안 좋, 뭐 어떤 걸 설명하세요, 고객한테? 갱신형이 뭐예요? 뭐. 자, 여기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크게 해놨죠? 이게 뭐냐면 파워 퀘스천이에요. 자, 여러분은 갱신형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고객은요, 갱신형을 20년만 납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이 보험이 갱신형이면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할 때까지 내가 100세까지 유지하면 100세까지 돈 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고객이 10명 중에 5명은 있다고요.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했냐면 아까 상담한 거 많이 보였죠? 하루에 많이 만날 때 9명까지 만나봤거든요. 네. 만나봐서 맨날 이것만 했어요. 네. 왜? 그 사람들은 처음 듣거든. 처음 듣거든. 나는 매일 하지만. 그 질문했을 때 고객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20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내려가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 갱신형 죽을 때까지 돈 내야 되는 거구나. 아, 그것도 올라가는구나. 네. 올라가는구나. 더 중요한 거.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왜 올라요? 네,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럼 고객이 60대 있을 때는 어때요? 얼마만큼 오를까요? 많이 오르겠죠? 70은요? 80은요? 중요한 건 여러분 60, 70, 80대 경제활동 하시나요? 그럼 이거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더 웃긴 건 60대부터 내가 병에 걸릴 것 같은데 깰 수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갱신으로 바꿔야겠죠. 이걸 고객이 이해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질문한다고. 더 재밌는 거. 아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세요? 아, 죄송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자, 아이가 10살이라고 해볼게요.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10살인데 혹시 아이 보험에 갱신형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100세까지 보장받는 건 몇 년 돈 내셔야 되는 거예요? 90년 돈 내시는 거 어떻게 금액이? 그럼 바로 주민번호 적어줘요. 우리 아이 보험에 갱신형 특약이 있는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저 때는 메리츠가 없었어요. 보장 분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증권을 받았어야 돼요. 아, 굉장히 어렵죠. 누가 줘요, 증권을? 자, 이 얘기 하잖아요. 갖고 나와서 보여줘요. 혹시 우리 거에 갱신형 보험 들어가 있나요? 이게 저의 AP입니다.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고객이 이해를 해요. 암 진단금이 필요하다는 거. 갱신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내 거 봐주세요. 우리 아이 거 봐주세요. 그럼 끝 아닌가요? 네. 여러분 다 그다음부터는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저의 AP. 지금도 쓰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한테 주는데 안 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이랑 안 맞으면 또 안 쓰겠죠? 네. 제가 10년 동안 DB 고객 만나면서 했던 AP입니다. 이거 다 드리고 갈게요. 안 쓰셔도 돼요. 네. 자,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분? 뭘까요? 네? 뭐라냐면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데 짝지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팀원들, 지점원들 한 번씩 해요. 어떤 거 할 때?
자, 여러분 갱신형이 좋아요? 비갱신형이 좋아요? 저당대응이 나와야 되죠. 근데 대부분 다 비갱신형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솔직히 좀 시간 되면 저는 해보고 싶었거든요. 두씩 짝쳐서 한 분은 갱신형, 한 분은 비갱신형에 대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서 이게 좋다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꿔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확장이 돼요. 내가 비갱신형만 좋아했는데 갱신형도 나쁘지 않네? 갱신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 설계사는요. 한 우물만 파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카멜레온이어야 돼요. 비갱신 갖고 있는 사람한텐 갱신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갱신형 갖고 있는 사람들한텐 비갱신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 상담의 확장이에요. 자, 뭐가 있냐면 한번 이거를 해보세요. 이쌤님 한번 해보시면 갱신 대 비갱신. 제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상담할 때 요즘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메인 보험과 서브 보험. 메인 보험은 암, 뇌, 심, 수술, 사망.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비갱신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걸 막 1억씩 갖고 가긴 비싸잖아요. 그죠? 메인 보험 이렇게 가져가고 요즘에 계속 신기술들이 나오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갱신형들로 계속 서브 보험들로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나이가 어리면 내가 젊으면 가족도 경제활동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싼 거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갱신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갱신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다 갱신형 올려놓는 게 저는 최고의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면 저는 꼭 고객님 만나서 증권을 봤을 때 고객님 메인 보험은 이겁니다. 메인 보험을 갱신으로 갖고 계시네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메인 보험은 무조건 비갱신으로 가져가는 게 나중에 노후에 고객님께서 혹시라도 문제 생겼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메인 보험 얘기하고 운전자 보험 맨날 바뀌죠. 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서브 보험이에요. 네. 그런 상담들 요즘 제가 하고 있고요. 고객을 만났어요. 보장이 퍼펙트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물러나실 거죠? 방법 있나요? 네? 네. 할까요? 제가 이 경험이 있어요. 한 3번 정도. 갔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보험이 막 이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뇌혈관, 심혈관, 막 수술비, 종수술비, 질병 다 돼 있는 거예요.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2-3가지 정도 해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정말 퍼펙트하다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다. 뭘까요? 고객님께서 건강하게 이때까지 사시잖아요.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보험이 뭔지 아세요? 만기 환급되는 보험을 제일 좋아해요. 네, 맞잖아요. 딱 그 얘기했더니 접근이 다른 거예요. 뭐냐? 보통 설계사는 와서 너 암 걸릴 거고 너 뇌 걸릴 거고 너 심장 걸릴 거야. 이거 다 준비해야 돼. 근데 선지급 종신이 뭔지 아세요? GI 종신인데 이거 설명할 때 저는 당신 건강하게 오래 살 거예요. 건강하게. 혹시 아프면 실손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요. 크게 암내심 걸리면 진단비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대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나중에 고객님 냈던 돈에 의해서 이자가 더 붙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걸 갖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얘기 안 하고, 돌려받는 얘기는 안 하고, 이거 내취해줘야 되잖아요. 심근경색이 되게 못 받아요. 이 3가지 중에 1개밖에 못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고객들. 큰일 났네요. 자, 제가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설계사는요, 시야가 넓어야 되고요. 까멜로니가 돼야 돼요. 영업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금과 단기간 총선도 한번 하부르타로 한번 해보세요. 연금이 좋냐, 단기간 중심이 좋냐. 일반암, 소외감. 대장전망암이 일반암인 게 좋아요, 소외감인 게 좋아요? 다 일반암이죠. 전 소외감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응? 생각을요, 한번 전환해 보세요. 저 신한라이프 암보험 많이 팔거든요. 신한라이프는 지금 암 진단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암, 특정암에서 남지 않는 전립선암, 그죠? 근데 1대1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외감에 대장전망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전망암 때문에 신한을 안 파고 동양 파는 사람도 많아요. 맞죠? 틀리네요? 근데 저 신한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자, 대장전망암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장암의 초기라고 얘기하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초기이기 때문에 이거 떼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치료비도 얼마 안 들고요.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6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외감 진단금 20%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걸렸어요. 암이. 대장 전망내암이. 또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게 2번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대로 파는 게 아니라 난 좀 달라야 돼요. 생각하면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좋은 게 하부르타예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SM님이나 뭐 부장님 이게 뭐 같이 RP 할 때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보세요. 아니면 팀을 나눠서 토론해 본 적도 있거든요. 재밌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좀 시야가 넓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 RP 진짜 RP야 설명해드릴게요. 연금 RP. 자, 회사에서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씩 11개월 준대요. 여러분이 한번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6개월 동안 200만 원씩 주겠대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 200만 원 받으면 어떡하실래요? 네? 다 쓸 거예요? 왜요? 이때 돈 없으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세요? 그럼 얼마 빼놓으실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네? 못 빼요? 그럼 뒤에 어떻게 살 거예요? 네? 빚내요? 대출? 자, 이걸요. 30세라고 보고요. 60세라고 보고요. 90세라고 한번 볼게요. 자,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만 원 하시죠.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네? 자,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힘들어서 100만 원을 못 내시겠죠. 그런데 고객님께서 지금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요, 작게라도 50만 원이라도 저는 시작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하시죠. 사인할 거예요? 연금 RP입니다. 쉽죠? 네. 다 드리고 갈게요, 이거. 보장점검 RP. 제 전 직장이 뭐였어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볼보에는 어떤 장치가 있냐면, 이제 볼보 딜러예요. 사고 나면 사고 나지 않게끔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요즘에 그 백미러에 그 옆에 차 오면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그게 볼보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티 세이프티라고 해서 갑자기 저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차가 멈추는 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그것도 볼보에서 만들고 하여튼 막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고 나면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아, 지금 까먹었네, 오래돼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질문. 안전의 대명사 볼보 자동차에서 만든 안전장치로 모든 차에 적용한 사망사고를 많이 줄여들게 해준 안전장치는 정답은 7글자예요. 뭘까요? 7글자, 7글자.
네. 사망 사고를 여러분 맨날 하는 거예요. 네, 뭔 안전벨트일까요? 자, 제가 나중에 잘 들으신 분한테 드릴게요. 자, 원래 안전벨트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걸 특허를 볼보에서 냈어요. 그 원래 못 쓰게 해도 되는데 그냥 안전이니까 모든 차에 적용했던 게 볼보 안전차. 우와, 처음 들었죠?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제 안전벨트 얘기를 하려고요. 저는 안전벨트가 보험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목소리가 안 나오죠? 네, 네. 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전벨트 클립만 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나게 데미지가 온다라는 뉴스 영상이에요. 그 니네 안전벨트 똑바로 매고 다녀라. 자, 안전벨트 안 매는 사람 있어요 지금? 다 매죠. 그런데 안전벨트 매고 있는데 이렇게 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느슨하게 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클립 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험은요 누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고객님 보험이 느슨하게 맨 안전벨트랑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요 고객님의 안전벨트가 잘 매어져 있는지 혹시 클립은 끼고 있지 않은지 사고 나면 어떡해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걸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라고 증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좀 호응이 좀 덜하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RP. 요즘 당해주신 여러분 잘 파세요? 여러분 당해중심 환급률 10년차 100% 되면 팔 수 있어요? 못 파세요? 학자금 플랜이에요. 제 고객들한테 이거 진짜 RP 한 거예요. RP하고 많이 받았어요. 뭐예요? 학자금. 제 큰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한 5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나 등골 혀요. 진짜 한 번씩. 근데 그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출 되게 싸요. 많은 친구들이 시작하는 시점에 대출 빚을 갚으면서 시작하는 친구와 대출 빚만 없어도 감사하고요. 그죠? 그렇게 두 명이 달리기 시작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현저한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얘기를 고객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아이 사진 넣고요. 부모는 나의 가장 소중한 몸을 주아에게 최소한 준비해 줍시다. 한 달에 30만 원씩만 넣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안 보이는데 15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 15만 원을 전 추가 납입을 했어요. 지금 단기납 종신이 좀 다르죠.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10년 납이에요. 됐죠? 그래서 30만 원씩 납입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아이가 8살이었는데 7살이었는데 13년 차 때 500만 원을 빼요. 1학년 때. 2학년 때도 500만 원 빼요. 3학년 때도 500만 원 빼요. 4학년 때도 500만 원 빼요. 그리고 장가 갈 때 2,500만 원으로 결혼자금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자, 여기 10년 시점에 환급률 얼마일까요? 겁나 팔았어요. 겁나 팔았어요. 이것도 들어갈게요. 이제 이건 유니버셜 종신이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 환급률 때문에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뭐 하냐면 이 돈을 어디다가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돈 모아서 뭐 할 건지 그 그림을 그려줘야죠. 그럼 해요.
황금률이 124%고 123%고 이 회사는 122%예요. 하수야 하수. 이거 100%면 절대 못 팔 거예요. 그렇게 팔았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 돈을 모아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안 그래요? 11시 반인데 그만할까요? 여러분 생각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더 할까요? 한 10분 15분만 좀 더 할게요. 준비했으니까. 네.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목적을 고객한테 입혀주세요. 생각하게 해주세요. 내가 10년 뒤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 그랬을 때 클로징이 달라질 거예요. 저희 더 전문가 있죠? 250만 어제 받으셨던데. 네. 저도 궁금해요. 자, 부자들이 돈 모으는 공통적인 방법. 당연히 주신 RP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 책 쓴 사람이에요. 네. 엄청난 부자예요. 이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아씨, 안 보이네. 제가 잘못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코로나 때 주식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 없어요? 코로나 때도 못 벌었어요? 네. 하지 마세요. 주식. 코로나 때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 얘기했어요. 맞다고. 봤더니 100만 원으로 2배가 올라서 200만 원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자, 사람들은 주식한대요. 뭐 얼마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자, 그런데 1억을 가지고 내가 수익률 10% 내면 얼마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김승우 회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 1억 모으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마. 뭐라고요? 닥치고 모으라고. 1억이 있어야 대출 받아서 집도 부동산도 해보고 1억이 있어야 투자해서 뭐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도 막보고 하는데 고작 100만 원 가지고 주식했던 200 더 땄다고 막 난 주식의 신이다 막 그 코로나 지난 다음에 주식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다 마이너스 지금 빼지도 못하고 막 힘든 상황인 거죠. 그죠? 뭐라고요? 결국에는 부자들은 종잣돈, 시드머니 이게 기본이라고 꼭 얘기한다고요. 설계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부자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1억에 30억은 여기도 닥치고 모은 투자. 이렇게는 투자 사업의 성공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단기납 종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드머니. 그럼 1억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이 뭐예요? 네, 단기납 종식이에요. 왜 적금 왜 안 될까요? 강제저축 무조건 깨요. 카카오 적금 만들어 보신 분? 네. 아직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없으면 막 깨요. 아씨, 막. 너무 쉬워요. 그럼 당연히 못 모으죠. 돈 모으기 쉬우면 개나 다 부자 될게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걸 같이 하는 거죠. 못 낼 때 설계사서 가서 다시 한번 그 초심을 심어주면서 좀만 힘내서 하자. 좀만 버텨. 그러면서 같이 모아놓으면 1억이 만들어지면 제가 알고 있는 고객들은 100만 원짜리 단기납 종식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 위해서? 자식 위해서. 자식한테 만들어주려고. 왜요? 30세가 되는 나이에 얘는 1억 갖고 시작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빚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날 거예요.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뭐 있지? 자, 이거는 그냥 저 이번 주에 제가 지점 미팅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설 미팅 여러분 마감 언제까지예요? 네, 거짓말. 오늘 끝난 거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앉아있으신 거 아니죠? 다 그래요. 자, 설명지 열 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동창들 만나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마감 안 끝났어요. 자, 50대, 60대한테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실손전환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다른 설계사가 와서 하고 있어요. 다 까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려고 했다니까요. 진짜로. 며느리하고 아들이 설계사인데 다른 설계사에서 연락 와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하셨어요? 네.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이 가서 얘기해야 된다고요. 얘기 안 하면 다른 설계사가 다 하고요. 추가 계약 받아간다고요. 확실하고요, 제발. 30, 40대 뭐 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 저희 회사는 다이렉트 하시죠? 네. 다이렉트 하시라고요. 다이렉트 하면 뭐 하게 돼요? 주민번호 받잖아요. 그럼 뭐 해요? 보장 깔 수 있잖아요.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요즘에 뭐 있어요? 네, 요즘 달러 다들 좋아해요. 저는요, 1,000원짜리 한 장, 1달러짜리 한 장. 너 어떤 게 좋아? 다 일단. 달러 모아볼래? 달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모아야 돼요? 메트라이프 달러 종신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달러 매일 사실 거예요? 못 사요. 강제적으로 달러를 모아보시라고요. 뭘로? 메트라이프 달러 종신 10년 있으면 124%. 한창 노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피보험자도 독해져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네. 달러 모아. 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영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2월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영업하시라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항상 의문을 던져보세요. 왜? 왜? 라는 얘기들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이게 좀 있겠는데. 네, 그러면 많죠? 자, 여기서 딱 세 개만 할게요. 네. 저축하고 계세요, 여러분? 네. 여기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다 하고 있어. 다 엘리트들이고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 원수아 출신이잖아요. 저희 때는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자, 신입들이 들어오면 보통 월급을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던 친구들이 와서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번 벌어본 거예요. 그럼 본인 스스로 무슨 생각하냐면 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씀씀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다음 달에는 100만 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받아야죠. 맨 1,000만 원 쓰니까. 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왜요? 그래서 보험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신입들 들어오면 꼭 이 얘기 꼭 해줘요. 너 300만 원 버는 친구지? 그지? 그러면 너 생활비 얼마 썼어? 너 용돈 얼마 썼어? 생활비 얼마 썼어? 150 썼어요. 150 어떻게 했어? 저축했어요. 그럼 넌 지금부터 보험회사에서 와서 좀 벌어도 너는 300만 버는 사람이야. 그래서 150만 원 너 생활비 쓰고 조금 영업하니까 좀 더 써보자. 50만 네가 추가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저축해. 그래서 전 점검해요. 그럼 500만 원 받으면 얼마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자, 카드값이 올라갔어요. 500만 원, 600만 원. 그거 줄이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 느껴질 거예요. 내 씀씀이를 줄이는 건 뼈를 깎는, 그죠? 저도 경험 많이 했어요. 기신 줄 알았어요. 저 지금 카드 안 써요. 체크카드만 써요. 제가 너무 소비를 좋아하거든요. 책 사고 보이죠? 저 어디 가나 밥 사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래서 카드를 쓰면 안 되는 사람. 저 그래서 카드를 안 써요. 차에만 주유카드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저 한 달에 900만 원씩 냈어요. 카드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저축이 내가 씀씀이가 크다. 줄이세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무슨 얘기해요? 너 절약해라. 다른 거 안 들어도 돼요. 이거 안 되면요 그냥 집에 가요. 다른 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의 수입 씀씀이를 줄이시고요. 여러분의 한도를 꼭 정해놓고 그 이상 것들은 다 저축하세요. 지금 저랑 같이 하지 않지만 제가 리크루트 했던 친구 중에 애에 남아있는 친구는 동대문에 아파트 샀어요. 저한테 늘 고맙다고 해요. 원래 짠돌이기도 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여러분 혹시 잘 쉬시나요? 아, 그래요? 잘 쉬. 우리 어쩐지 피부가 좋더라고요. 아마 보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머릿속에 계속 보험 생각밖에 안 할걸요?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든 보험, 동창회 가도 보험 생각. 잘라고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보험이 계속 막 돌아다니고 주말에도 막 공감하시죠? 네. 죽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일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 있겠는데 잠깐만 할게요. 제가 소대장이었었어요. 장교로 갔다 왔으니까. 그랬는데 행군을 하는데 보통 1시간 하고 10분을 쉬거든요. 근데 그날 좀 늦어서 2시간을 하고 20분을 쉬었어요. 다 퍼지는 거예요. 그 10분 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10분 쉬는 게 그렇게 중요했더라고요. 이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요, 마감이 끝나고 나면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지금은 못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조조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혼자. 그러면 잠깐 내가 다른 세상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저한테 힐링이 되더라고요. 동창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창회 가니까 보험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노는 거예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독서 모임, 저 야구 동호회도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필요해요. 왜? 일을 오래 하려면. 꼭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 얘기 할 거거든요. 이게 안 나오니까 이거 진짜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영상도 나중에 보내드리니까 직접 한번 다 봐보세요. 호주의 브래드 버리라는 쇼트트랙 선수 있어요. 혹시 영상 보신 거 있어요? 네. 깨어있으신 분. 브래드 버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올림픽 예선을 2번 참가했어요. 올림픽을. 근데 2번 다 예선 탈락을 해요. 그러면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3번째 또 나와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이걸 지금 봐야 재밌는데. 어쨌든 말로 해볼게요. 예선은 어쨌든 경력이 좀 있으니까 예선 통과를 해요. 2번째 준결승 때 이 친구가 꼴찌로 들어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칙하면서 실격이 되면서 2등이 돼서 다 보신 것 같은. 네, 준결승으로 올라가요. 준결승 올라가서 그게 그때 뭐 김동성 뭐 이런 사람 있었어요. 막 잽도 안 되죠. 보면 출발하면 맨 뒤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또 1등으로 들어왔어요. 결승 진출. 대박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에서 마지막 한 바퀴 남은 상황인데 한참 이 끝에 있는 애랑 한참 뒤에 있었거든요. 이 4명이 마지막 코너에서 다 넘어져요. 그리고 브래드 버리가 들어와요. 이거 영상 봐서 더 재밌는데 하여튼. 그래서 금메달을 따요. 대박이죠. 호주에서는요, 이 친구를 행운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화까지도 있어요. 제가 이게 왜 했을까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 일은요, 되게 정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잖아요. 분명히 결과물이 옵니다. 못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죽을만 하면 나오고, 죽을만 하면
나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브래드 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올림픽 3번째 출전하지 않았으면 금메달 못 땄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걸 버텼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좀 버티세요. 어떻게 버텨야 돼요? 그냥 버텨요? 아니요. 스케줄 잡고요. 사람들 만나러 다녀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제가 시간 너무 오버했네요. 네, 괜찮습니까? 네. 제가 많은 얘기했어요. 많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딱 한 가지만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강의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강의가요. 그냥 강의만 하고 듣고 그냥 좋아, 신선하네,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던 모든 다 얘기할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던 것들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뭐 질문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 연락처니까요. 뭐 혹시라도 저한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후기를 좀 써주시면 제가 자료는 다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괜찮았나요? 자, 마지막 시상 할게요. 시상. 감사합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특별하게 못 듣고 이게 들어보니까 후킹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약간 그 시도 마찬가지고 경력이 좀 되신 분들도 계속 나를 상기시키고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사실 영업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나 어떤 후킹들이 되게 실무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길게 들어지는 얘기들보다는 필요한 얘기들을 정확하게 잘 좋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잘 집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진짜 뜨겁게 오늘 이 자리 많이 불태워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수고해주신 김학대 전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연습 연습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월 남은 마감 파이팅 하시고 오늘 시간 1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더워라.